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산하 통합공기관의 이사장과 대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겠냐? 이런 물음표 속에 치러진 청문회는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대구시 주요 시책들의 제동을 걸며 정책 검증과 보완이라는 의회 역할에 주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청문회에서는 질문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인물 검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하면서 출범하는 대구공공시설공단의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로공사 출신인 후보가 도로공사 근무 당시 임원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원인에 대한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온 과도한 부동산 보유가 탈락의 원인이 맞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로 인사공천 받았는데 중요한 부동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탈락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이 그냥 당분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약간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홍 시장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훈 인사가 되고 있다. 통념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은 난 홍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고 내가 이거 공문 보고 공고 보고 지원했다 이 말씀하신 맞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홍 시장하고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근무한 적도 없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전혀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구 교통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에서는 교통 분야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한 후보의 경력이 공사 사장과는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 순환선 추진 방식을 두고 후보는 트램이 좋다고 주장했지만 홍준표 시장은 AGT, 즉 무인 궤도 교통수단으로 바꾸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18년 7월부터 시작된 우리 4호선 순환선 트램, 이것이 이제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면서 그 당시 AGT 방식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저는 트램이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에는 지금 특히 우리가 그려놓은 3차 순환선에 트램이 맞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 공기관들을 통합한 데 따른 업무나 직원 처우, 인사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자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 같은 질문들이 두 후보를 향해 반복됐습니다. 후보들의 답변에서도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을 이끌 참신한 방향이나 비전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일방적인 질문 공세 속에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아 김 빠진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오늘 대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재정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반대입니다.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득표율은 선거인 수 대비 23%에 불과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이나 교육 정책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대구에서 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직선제의 틀 내에서 깜깜이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 지자체와의 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까지 쓰이는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역이나 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며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초등등 교육이 관할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국가 책임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대안적인 방안이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수가 준다고 국방비를 축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초중등 재원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려는 여당 측 법안 지지를 밝히는 등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동안 대구교육혁신연대 등은 입시 경쟁 교육이 각종 교육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대학 서열 체제 폐지와 교육과정 계약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교육 주체들 간의 요구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배추값이 유례없이 폭등하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매장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있고 반찬값 부담이 커진 식당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배추를 재료로 하는 각종 음식류는 판매 중단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배추 판매 코너입니다. 손질한 배추 한 포기에 6,000원 이하로 내놓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제가 김치를 자주 담아 먹는데 배추 너무 비싸요. 근데 오늘 우리 동네 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포기에 10,000원 얼마 하는데 지금 너무 싸가지고 지금 몇 개 사가려고 해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인 참가격에 따르면 9월 현재 대구의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8,855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 6,060원과 비교해 46% 올랐습니다. 폭염의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다 보니 포장김치 등 산지 배추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손질 배추 가격이 좀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포장김치를 찾는 고객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매출도 한 35%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배추값 상승은 식당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모든 식재료 가격이 다 오른 가운데 최근 배추값까지 급등하면서 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김장 전까지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2배 정도 체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증가하며 재미를 보던 온라인 판매도 배추 관련 음식류는 수급 차질로 판매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픈하냐고, 택배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전국으로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일절 못하고 있어요. 정부는 비축 물량을 더 푸는 등 배추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이후에나 배추 도매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금배추 여파에 따른 시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세계적인 도보 여행지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이보다 길이가 더 긴 산책길이 우리나라에 들어섭니다. 이른바 동서 트레일 사업입니다. 경북 울진 금강 소나무림부터 충남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림까지 무려 849km의 숲길이 한반도 동서를 가로질러 조성됩니다. 이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에서 세종, 대전, 충북, 경북까지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보 여행길이 2026년에 완성됩니다. 세계적인 순례길인 스페인 산티아고보다 50km가량 더 긴 코스입니다. 전체 구간 849km 가운데 경북 구간은 30%가 넘는 275km로 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숲길을 차지합니다. 사업 구간 3분의 2는 기존에 있던 숲길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존 숲길을 잇기 위해 새로 조성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의 숲길에도 동서 트레일이 지나갑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소백산의 전기를 받을 수 있어 도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5개 시도의 유명한 산악 풍광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유서 깊은 옛길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탐방로의 일부는 보부상들이 울진의 해산물과 봉황의 농산물을 교환하고 수도권으로 이송하기 위해 다녔던 길입니다. 보부상들이 이 길 다니면서 산 곳곳에 이제 호랑이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으니까 중간에 쉬는 데는 주막도 있었고 또 성황당도 그분들이 직접. 산촌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여행객들이 숙식 등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탐방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마을을 뒀는데 경북에는 40개의 거점 마을과 18개의 야영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거점 마을에는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야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맛집, 특산물 판매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탐방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친 뒤 마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시군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828명, 경북은 1,752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대구는 1,871명, 경북은 3,022명 적습니다. 사망자는 대구에서 4명, 경북에서는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27.1%, 경북 16%입니다.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구 10,000여 명, 경북은 12,000여 명입니다. 태풍 흰남노 여파로 큰 피해를 낳은 포항 냉천의 범람 원인으로 하천 정비 사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길이 좁아지고 주변에 시설물이 과도하게 설치돼 물 흐름이 방해를 받았다는 건데요. 환경단체는 하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친 지난 6일 오전, 황토색 흙탕물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비슷한 시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도 철강 제품과 장비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이 물고 온 폭우에 냉천이 범람하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포스코에서는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침수됐어요. 유압 설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차고 지상에 사람 못 가지 정도로 물이 찼어요. 강한 태풍 때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냉천의 범람 원인을 두고 50년 전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물길을 옮긴 게 영향을 줬다는 지적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고향이강 사업은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을 공원으로 꾸미고 시설물을 과도하게 설치해 물 흐름이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리 밑에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 이런 걸 만들어버렸거든요. 고수부지를 너무 성토를 해가지고 홍수 단면적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냉천의 범람 원인에 대해 경찰도 최근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냉천 범람의 원인 규명과 함께 자연 상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기후재난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친수 목적의 정비 사업으로 축소된 하천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시설을 통해서 보기 좋다, 잘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천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제대로 흐르고 흐름도 완만하게 제대로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단체는 하천을 복원하면 댐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며 항사댐 건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사회 여러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 분야는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가뭄이나 호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물 관리 기술이 속속 개발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가 지나가는 뒤로 배수관이 50cm 깊이로 묻힙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무굴착 방식으로 배수관을 묻는 겁니다. 물이 많은 논을 밭으로 바꿔도 침수나 습해를 막을 수 있고 비가 자주
습도 많이 내려도 배수가 잘 됩니다. 농콩 재배 시범 사업이 진행된 영주와 경주를 비롯해 24개 시군에서 5년째 적용한 결과 평균 수확량이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잠겨있는 적이 없었어요. 바로 물이 빠져서. 정말 밭농사에 정말 최적화된 시설인 것 같아요. 물 절약과 함께 물 이용 효율을 높여 가뭄에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땅속에 관을 묶고 작물에 필요한 만큼의 물만 공급하는 건데 농업 용수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수확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땅속 배수가 설치된 논에서 토양 수분 함량과 지하 수위를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자동 물관리 기술을 고도화하여서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되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 정밀하게 물 관리가 가능한 영상 진단 기술도 개발돼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해 생육 상태와 수분 공급 상태를 파악하고 자동 물 관리와 병해충 관리도 가능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변화로 농업 피해가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대응 기술 개발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9월 회의를 열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은 보도를 당부하고 낙동강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또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방송 포맷의 변화를 고민해 줄 것과 통계 기사 작성 시 양적인 부분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 수석 부대표에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원석 의원을 유임했습니다. 제2정책조정위원장에는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 대변인으로 일한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은 김미애, 장동혁 의원으로 각각 교체됐습니다. 이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구 경북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